네, 개장 전 체크리스트입니다. 자, 기대에 높았던 연초 증시 뜻밖의 조정 국면 맞으면서 시장 경계감이 높아졌는데요. 투자자들 사이에서 기대할 만한 이벤트들 앞두고도 결과 내용을 좀 보고 움직이겠다 이런 분위기가 감지됐습니다. 지수 상승을 위해서 새로운 계기 필요했던 상황에서 뉴욕 증시 반등 나왔습니다. 우리 증시는 이를 오늘 얼마나 반영하게 될지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순재 루크 투자연구소 대표 그리고 김태윤 MBN 골드 매니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뉴욕 증시가 좀 그래도 힘있게 올라줘서 너무 다행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저희 체크리스트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잠정 실적 발표되는 삼성전자 서프라이즈냐 쇼크냐. 자, 실적에 대해서 엇갈린 시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영업이익 전망치가 3조 3천억에서 4조 5천억까지 편차가 좀 큰 것 같은데요. 대표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높게 보는 하우스에서는 왜 높게 보는지 또 작게 보는 데서는 좀 이유가 다를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오늘 이제 실적 그 속보치가 이제 나온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지금 시장 예측으로는 뭐 지금 매출 한 70조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평균적으로 보면 한 3조 7,400억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뭐 진폭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3조 3천억에서 뭐 지금 4조 5천억까지 큰 폭의 이제 지금 추정치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일단 반도체 수요 회복, 그다음에 가격 인상 여파로 인해서 반도체 부분에 대한 실적이 상당 부분 이제 개선될 것이다. 그러니까 적자폭이 상당히 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얼마만큼 줄 것이냐라는 부분은 약간 조금 좀 다른 그런 이제 시각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가장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게 이제 SK증권인데, SK증권 같은 경우는 DS 사업부의 적자가 크게 줄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 2조 정도의 적자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삼성전자가 이제 단기 수익성보다는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이제 속도 조절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예측을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면에 이제 가장 높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증권사가 이제 현대차증권인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메모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DS 사업부의 이제 영업 적자가 이제 8천억대보다 이제 8천억 정도에 불과할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LPDDR5, 그다음에 DDR4 등의 이제 기존에 이제 많이 나왔었던 제품군들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적자가 축소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속보치 나오면은 가장 지금 눈여겨봐야 할 관전 포인트, 관건은 어디일까요? 결국에 이제 영업이익 네. 측면에서 이제 뭐 4조대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의 차이인 것 같고요. 네. 특히나 이제 미국 그 전일밤 보시면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이제 가정용 뭐 AI 반도체 쪽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좀 올라왔던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제 그 좋은 분위기가 오늘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 이후로 이제 분위기가 지속될 것이냐, 그러니까 미국장의 좋은 분위기가 지속될 것이냐, 아니면 뭔가 관심을 가지다가 그 삼성전자가 만약 어닝 쇼크가 나와준다면은 좀 좋은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 좀 국내 장에서는 좀 희석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개인적인 뭐 희망 바람이지만 우선 4조 때는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요즘에 그 반도체 종목들 내에서도 이제 개인 수급주들이 사실 많이 올랐거든요. 그럼 결국에 외국인들하고 기관의 수급이 상대적으로 좀 부재한 시장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그동안 이제 그 미국의 국채금리 10년물만 보시더라도 한동안 한 며칠 동안 계속해서 좀 올라왔었습니다. 근데 지난밤에 어느 정도 약간 내려왔던 부분들, 그리고 뭐 엔비디아나 이런 AMD 같은 반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뭐 저는 컨센만 나와도 컨센 정도만 예상치만 부합만 되더라도 오늘 반도체 종목들은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매매하기, 투자하기에는 좀 수월한 환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좀 시장에서 뭔가 부각받을 수 있는 키워드들 있죠. 뭐 CXL이나 이거는 워낙 좀 테마성이 강하겠지. 뭐 DDR5 관련된 종목들이나 특히나 이제 소재 단에서 최근에 이제 그 삼성전자나 이런 가동률이 좀 상승하고 있다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산에 대한 조기 종료 또 이런 이슈가 있게 된다면은 이 소재 쪽 관련된 기업들 또는 이제 전공정 관련된 기업들이 그래도 조금은 길게 관점에서 투자하기에는 좀 부담이 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영업이익 4조 원대 좀 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더불어서 외국인 기관 수급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보자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뭐 4분기 실적 자체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뭐 일단 뭐 사가 지금 시장 컨센 정도 나온다라고 하게 네. 되면 지금 그 정도는 뭐 주가에 지금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여기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지금 맞물려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실질적으로 뭐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계속 지금 지난 10월달 이후에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를 뭐 긍정적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올 상반기까지도 메모리 가격의 상승세는 좀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컴퓨터 관심 많으신 분들은 요즘에 이제 컴퓨터 부품 가격을 보면 되는데 저도 이제 컴퓨터를 하나 좀 구매를 할까 해서 좀 찾아봤는데 네. 지금 10월 달부터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근데 10월 달보다 지금 메모리나 그다음에 SSD 가격이 한 30% 이상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네. 실질적으로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게 이제 체감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실적도 아마 지금 3조 7천억보다는 좀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4조 원은 언저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이외에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제 클라우드, AI 관련된 서버 투자가 계속 이루어진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도 여전히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속보치 관련해서는 그 실적 수치 자체보다는 주가 향방 그 이후의 시장 분위기가 좀 중요해 보인다라는 말씀 두 분 공유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개장 전 체크리스트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AI 소프트웨어주 강세 지속된다. GPT 스토어 출시 앞서서 글로벌 이슈픽에서도 다뤘었는데요. 국내 AI 챗봇 관련주들 수혜일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난 금요일장에서부터 아주 강하게 초강세를 좀 띄고 있거든요. 연 이틀 네. 이렇게 강했기 때문에 이 흐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니저님께 먼저 이 뉴스에 관련돼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뭐 사실 뉴스 뻔하죠. GPT 그 스토어 이슈가 이제 원래는 작년 이제 11월 달 정도에 이제 출시가 될 것으로 좀 기대를 했었는데 그게 그 CEO 이제 해임 문제가 좀 있으면서 이게 좀 연기가 되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이슈화가 다시 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AI라는 그 테마 자체는 올해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성장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특히나 뭐 미국의 그 연준도 결국에는 지금 통화 긴축 사이클이 이제 종료가 되고 이제 완화적인 부분들을 이제 과연 언제 시작할 것이냐의 차이인 거지. 사실 완화는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맞다라고 봤었을 때는 우선 AI 쪽은 좋게는 봅니다만 우선 최근에 이제 AI 소프트웨어 쪽 예를 들어서 이런 이스트소프트 소프트 그리고 폴라리스 오피스나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갔는데 우리가 지금 이런 종목들도 물론 뭐 이런 미국장의 좋은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추가적인 상승도 단기적으로 가능할 수는 있다라고는 보겠으나 이왕이면 좀 덜 올라갔거나 아니면 그 AI 쪽 내에서도요 우리가 잘 찾아본다면은 좀 앞으로 좀 주목받을 수 있는 키워드하고 부합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던 AI 좀 관련된 종목 중에서 플리토라는 기업도 네. 기억을 하실지는 맞아요. 모르겠 저만 기억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플리토라는 기업도 AI 관련된 종목인데요. 근데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항상 투자를 했었을 때는 무조건적으로 뭐 AI 테마가 뭐 어떤 이슈다, 뭐 관련주다라고 하고 접근하시기보다는 만약 그 GPT 스토어라는 이슈가 만약에 어떻게 보면 재료 소멸이 된다라고 봤거나 아니면 너무 과도하게 상승을 했었을 때는 그 다음 모멘텀이 될 수 있는 키워드를 찾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네. 플리토라는 기업 같은 경우 제가 기존에 포인트를 잡았던 게 이제 갤럭시 S24 이 관련해가지고 이제 출시 기대감이 올라왔었을 때 그 AI 스마트폰 쪽 관련해서 지금 이 기능적인 부분들을 접근을 해본다면은 번역과 통역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언어 데이터를 이제 판매하고 있거나 번역 플랫폼 같은 이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플리토가 또 이런 종목들도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애플이 생성형 AI 쪽 관련해서 이제 언론사나 출판사로부터 그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가총액은 좀 낮지만 뭐 비플라이 소프트라는 기업도 결국엔 그런 흐름에 좀 맞춰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AI 관련된 종목들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을 이제 추격 매수하시는 거는 조금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오히려 그 밑에 단에서 다시 한번 뭐 소프트웨어가 아니더라도 좀 좋은 종목들, 좀 과대낙폭주나 그동안 덜 갔던 종목들을 매매하시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좀 현명한 대응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결국에 뭐 GPT 스토어 쪽 관련돼 가지고는 뭐 길게 봤었을 때는 워낙 어떻게 보면 우리가 스마트폰 앱스토어 같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고 개발자들한테 어떻게 보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의 성장성은 상당히 좋다라고 보나 우선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좀 과도한 주가 상승에 대한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김태윤 매니저님 지금 말씀하셨던 AI 하드웨어에서 시작한 열풍들 AI 소프트웨어 확장이 되면서 자, 지금은 AI 챗봇 관련주들이 강한 초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플리토 말씀 주셨고 비플라이 소프트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은 많이 오른 종목보다는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들 새로운 관련주들 한번 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 대표님은 그러면 좀 눈여겨보이는 종목이 있을까요? 네, 일단 지난주서부터 이제 또 이번 주죠. CES 2024까지 같이 지금 AI에 관련된 부분이 좀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고요. 전일 같은 경우 골드만삭스에서 AI를 통해서 새로운 이제 또 슈퍼 사이클이 이제 시작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이제 또 보고서가 나올 만큼 AI 시장이 향후에 이제 확대될 수 있다라는 점은 분명히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 같이 이제 GPT 스토어가 이제 올라오면서 지금 이게 이제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게 이런 AI 이제 앱 스토어를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이제 국내 업체들이 이쪽에 이제 새롭게 AI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올리면 단순히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확장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네. 기대감도 같이 지금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렇게 이제 GPT 스토어가 나오면 국내 기업이 여기 이제 올리는 것도 중요한 건 하지만 글로벌 기업들이 여기에 또 이제 AI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올린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외 관련 기업들의 경쟁이 지금보다 더 치열해질 가능성은 있다라는 점도 같이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관련된 분야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아직까지는 접근하실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관심주는 삼성 SDS, 대표적으로 삼성그룹의 이제 전상 관련된 그런 이제 IT 관련된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라우드나 그다음에 이제 삼성에서 하는 AI 관련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점 조금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프리토 같은 경우 조금 전에 그 전문가님이 잘 설명해 주셨으니까 프리토 같은 경우 그다음에 솔트룩스 같은 경우도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재료 자체는 좀 강하게 오래갈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어지기는 하는데 GPT 스토어에서 결국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 옥석가리게는 좀 진행이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항상 우리가 옥석은 가려야 되는 게 주식시장이라고 네. 보고는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감당을 이제 매수를 만약 하게 된다면은 제가 감당해야 되는 그 리스크를 먼저 계산을 하고 그거에 대한 이제 기대 수익이나 목표 수익을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즉 손익비를 먼저 생각을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아예 최근에 많이 올랐던 캡스톤 파트너스나 아니면은 그 솔트룩스는 그래도 저는 좀 자리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스트소프트 이런 종목들은 좀 어찌 보면은 신규 진입하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제게 아니거든요. 그런 종목들은 제게 아닐 때는 그 다음 종목을 빨리빨리 찾으려고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AI 쪽 관련해가지고 지금 당장은 이제 GPT 스토어라는 이슈로 그 관련된 소유주들이 좀 부각을 받고 있지만 결국에는 하드웨어 쪽으로 들어가 보면 또 반도체입니다. 그것도 네. 반도체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그나마 또 만약에 우리가 이제 AI 쪽하고 항상 좀 상관관계가 높은 테마가 있죠. 바로 로봇 쪽 관련된 좀 이슈도 있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이제 AI 쪽 놓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꼭 비슷한 좀 성장주를 투자하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는 오히려 약간 로봇주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좀 저는 하나의 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런 워낙 성장주들이 올해 좀 투자하기에는 상반기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양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AI 종목들 저가 매수세에 유입될 수 있는 아니면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우진이라는 기업도 사실 있기는 합니다. 최근에 과대 낙폭된 상황에서 이틀 전에 좀 급등 나왔다가 어제 약간의 상승이 좀 나왔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대 낙폭주로 트레이딩해서 그냥 짧게 수익을 챙기시는 거 그런 전략 아니면 좀 로봇주들도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AI 챗봇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조금 더 외연을 확장을 해보자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 세 번째 이슈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시 숨고르기 나오면서 업종 간 차별화 흐름이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반도체, 바이오, 방산 연초에 주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시장에 활력을 줄까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 순매수 지금 연초 그러니까 2일부터 5일까지의 상황을 좀 보니까 삼성전자, KTNG, 네이버, 에코프로버티, 카이, 한국항공우주 이렇게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심을 또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전반적인 시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시장 자체는 외국인 같은 경우도 성장 기술주 중심으로 많이 담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가장 큰 이유가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이제 추가적으로 인상을 안 하고
향후에 이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이런 이제 관련주들의 이제 어떻게 보면 강세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내내 아마 시장에서 뭐 주도주로 이제 관심을 받을 가능성은 좀 높다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좀 최근에 이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대신 이제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업체들의 뭐 시장 그 관심도가 지금 상당히 좀 큰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점은 조금 시장에서 계속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바이오 관련주도 뭐 금리 인하의 대표적인 그런 수혜주로 이제 인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최근에 이제 뭐 JP모건 헬스케어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레고캠 바이오의 이제 신약 관련된 기술 수출에 관련돼서 향후에 이제 국내 바이오 업체들의 이제 이런 기술 수출에 관련된 부분도 뭐 시장에서는 좀 주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골드만삭스가 작년에 픽을 했었던 방산주도 뭐 계속 외국인 중심으로 매수가 꾸준히 있다라는 것도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증권사들이 이제 1월 달은 단순 좀 보수적인 그런 관점에서 지금 시장을 이제 접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작년도에 이제 많이 좀 올랐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그러니까 기간 조정이 이제 필요한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예상들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올해 이제 기업들이 뭐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4분기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될 걸로 이제 보여지는데요. 대신 이제 올해 1분기는 시장 예상치보다 조금 실적이 좀 부진할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지금 시장에서는 우려하고 있다라는 것도 같이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인 시장에 대해서는 살펴봤고, 좀 간단하게, 자, 2차 전지에 관련돼서 지금 소재주 쪽으로는 좀 맥이 들어오고 있고, 셀 쪽은 아직 약합니다. 이 부분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뭐 사실 2차 전지 쪽, 소재 쪽 같은 경우에는 뭐 길게 봤었을 때는 당연히 나쁘지는 않죠. 근데 이제 워낙 그 투심이라는 거나 아니면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봤었을 때 그 주도할 수 있는 업종이냐 아니냐를 봤었을 때는 왜냐하면 수급이 항상 풍부한 건 아니거든요. 유동성이 항상 풍부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2차 전지 소재 쪽은 물론 뭐 긴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좋다라고는 보고는 있으나 과연 올해 상반기 정도는 그래도 확실히 AI 쪽 산업의 이런 관심과 함께 오히려 반도체 쪽에 대한 좀 주도를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본다면 반도체가 조금 더 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는 있고요. 대신 뭐 셀 업체들은 확실히 약하고 최근에 뭐 전기차 관련된 이슈도 이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둔화된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소재 쪽은 같이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재 쪽은 이제 업종의 이런 특화된 부분으로 올라가기보다는 약간의 시장에 대한 이런 분위기 개선 이런 거에 대한 흐름을 좀 타고 반도체는 그 시장의 개선과 함께 업황의 개선, 같이 좀 산업까지도 이런 성장 가능성이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개인적인 생각이겠지만 우선은 약간 무게추를 그래도 아직까지는 올해는 좀 반도체 쪽에 대한 무게 중심을 조금 더 두시는 게 좀 시장에서 좀 소외를 덜 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여전히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네, 오늘 올해 상반기에 대한 투자 전략 이렇게 좀 짚어주셨는데요. 보다 자세한 소식은, 자세한 이야기들,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무료 방송에서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매일 오전 8시 공개 방송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최근에 이제 AI 쪽 관련해가지고도 뭐 뉴스 저작권 쪽 관련된 수혜주로서 뭐 비플라이 소프트나 뭐 플리트 눌렸을 때 계속 모아가셔도 되는 종목이다라고 사실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고 지금 시장은 이제 어떻게 보면 지수는 아직까지 상방은 좀 제한적인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CPI 발표도 있잖아요. 그래서 개별 이슈 있는 종목들 바로바로 뭐 급등할 만한 종목들 제가 다 이슈 체크 다 해드리고 있고 잠시 뒤에 8시에 또 공개 방송을 하니까 유튜브 김태현 검색을 하시면은 네, 오늘 이따가 뵙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개성 준 체크리스트 두 분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